어떻게 보면 인간의 좀 욕망을 좀 거기다가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위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작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다양한 매체를 쓰고 있지만은 메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페인팅인 것 같고요. 이제 페인팅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조금 확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다양한 매체를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사진 아니면은 조각에 좀 많이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것으로 그리는지 작업 프로세스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이제 에어브러쉬라는 이제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컴프레셔에다가 에어브러쉬 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한 후에 그 에어건에다가 에어브러쉬의 물감을 담습니다. 그 공기압을 통해 가지고 표면에 분사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작가님의 작업에 보면은 굉장히 피사체가 동물, 아저씨, 침팬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는데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이제 그리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이제 침팬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제 과거의 영상이었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보면 침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과학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좀 욕망을 좀 거기다가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물과 가장 가까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인물을 먼저 드러내기 전에 침팬지나 아니면은 우주로 보냈던 라이카 그 강아지를 실험체로 활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를 뭐 희화하거나 비꼬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그건 맞는데 그걸 너무 표면적으로 또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팬지들이 막 불안한 옷을 좀 띠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멋스럽게 좀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강아지도 또한 징그럽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귀여운 모습이라든지 마치 우리 주변의 그 반려견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작업을 보면은 마치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것처럼 굉장히 뭔가 복사 붙여넣기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수학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다 수작업으로 뭔가 아날로그로 그리신 건지 아니면 조금 디지털 작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제작 방식이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취미가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동산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떠한 정보들을 접하기 위해서 자주 돌아다니는데 재밌는 구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적 어떤 도시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생존 방식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작업실 주변에 어떤 시장이 있는데 되게 오래된 시장인데 그 시장 안에 어떤 가게를 들어갔었는데 그 가게에 임시로 이제 구조물을 덧댄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천장이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천장을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수직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그 양끝 모서리 부분에 못을 구부려 놓은 상태였는데 그 면이 되게 임시적으로 고정한 형태였지만은 그게 되게 인간의 어떠한 제스처 그런 것들이 좀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구조로 두고 싶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레이어를 그 건축 구조물들을 설정해 드립니다. 그 구조물 위에다가 이제 발견했던 이미지 대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침팬지라든지 강아지 아니면 제 주변 인물들이라든지 그들을 이제 가져와서 두 번째 레이어 위에 얹어 놓는데 그 인물들이나 그 대상들을 얹어 놓을 때 그 건축적 구조 기반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들을 구현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들이 이제 왜곡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방식에서 이제 반복적인 어떤 글리치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적인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손으로 방안지에다가 구조물들을 설정해 놓고 그 구조물 위에다가 이미지들을 레이어화시키고 결국은 다시 말해서 다 직접 손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요즘 해외에서 인기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보다 해외가 더 인기 많다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한국도 많지만 그래요? 네 뉴욕과 대만 네. 혹은 다양한 아시아권에서도 전시 요청도 오고 네. 어떤 건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멍해요. 아직은 뭔가 멍한 느낌이 이게 맞나? 아직까지는 그런 큰 감흥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요번에 뭐 뉴욕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전시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감사한 마음이 그냥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한국의 갤러리나 컬렉터들과 비교해서 네. 해외 갤러리들 혹은 컬렉터들은 조금 반응이 다른가요?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 해외 컬렉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징그럽다 이런 얘기 하지 않죠. 네, 반면에 한국 감상자분들, 이제 관객분들은 그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조금 징그러운데 뭐 컬렉터 입장에서 이렇겠죠. 이게 집에 두긴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제 작업 세계가 자체가 그러한 부분을 자극시켜가지고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와도 이런 면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오히려 재밌게 보이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님 작품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캐치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리시는데 그 이전에 사진을 찍으실 때는 어떤 순간에 줄을 포착해가지고 셔터를 누르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통 촬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계신 분을 이제 촬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일단은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다 촬영을 해요. 얼굴이든 몸이든 뭐 부탁을 드리면은 잠깐 위에 상의 좀 벗어주셔가지고 촬영이 가능한지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신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상대의 몸에 뭐 가슴털이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가슴털을 뭔가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뭐 그것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나름의 그들의 서사를 내포시켜가지고 촬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어떤 제 친구를 모델을 해가지고 제작했던 작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주 싸우거든요. 어쨌든 그 싸울 때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자기가 말이 맞다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은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게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멀쩡한 친구한테도 비판을 해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면은 자기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그때부터 막 신나게 거의 지저대는 거죠. 지저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친구가 항상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간 그러니까 곧 있으면 싸우겠구나. 그런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모델 설정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친구를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이빨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설정해오면 되게 매력적이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대화할 때 얼굴에 어떤 표정이 보이는 것보다 이빨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얼굴 전체에다가 이빨을 다 가득 채우는 게, 그러니까 이를 가득 채우는 걸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면 재밌겠다 싶었고, 그리고 그 작품들을 잘 보시면은 귀를 지금 닫고 있는데, 귀가 접혀 있는데 이 친구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네. 자기 말만 맞다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떠들어대고 자기 귀를 닫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작한 작업입니다. 그럼 그 친구에 대한 굉장히 비판인 거네요. 비판이죠. 근데 저는 사실 친한 친구 맞죠? 친한 친구 맞죠. 친한 친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있죠. 그건 소위 말하는 이빨을 많이 까고 귀를 닫고 남말을 네. 듣지 않는 네. 자기 말만 하는. 그렇죠. 근데 그런 너무 재밌네요. 경우가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일상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올해 계획된 전시나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한국에서 개인전이 9월에 있어요.
여전히 이제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고민을 한 그 모습들이 제가 제 자신을 봤었을 때 꽤 재밌어 보이거든요. 이러한 갈망하고 고뇌하고 그런 모습들이 재밌단 말이에요. 특히 작품에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나면 더더욱 재밌어요. 마치 시간을 제대로 보낸 느낌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낸 느낌의 작업들을 보러 와주시면은 그 또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와주세요. 당연히 가야죠. 네. 마지막으로 결국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당장은 그냥 어떤 동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뤄왔던 그 회화 방식은 건축과 그리고 이미지 대상과 그리고 제목까지 이제 함축적 이제 연결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제작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해석의 그 방식 자체가 조금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들이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야기들이 뭔가 매치가 되지 않고 정보 또한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것을 가장 제가 표현하기 제일 좋은 방식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각 가지고 있는 서사들이 연결되지 않게 보여줘야지 좀 더 이야기가 확장이 될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이 작품 자체가 맥락이 없는 서사가 없는 너무 서사가 많아서 서사가 없는 그러한 작품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위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연결되지 않아서 해석이 이제 불가능해서 결국은 실패가 되었을 때 그러한 경험을 겪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느끼고 있는 동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정답이 없는 시대인 거죠. 이렇게 살아도 성공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살아도 성공한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잘못된 삶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뭔가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작품 안에서 해석의 실패의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